오늘 파월의 상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넣는 통화정책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얘기만 짧게 전달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월의 연설을 먼저 볼게요. 파월 이날 연설과 질의응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 않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 민감한 시기고 또 9월 인하설이 주류인 상황에서 언제 금리를 내릴지, 그 시기가 정확하게 9월로 특정이 될지 이걸 알고 싶은 시장의 요구는 거셀 것이고 파월은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하자로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파월의 사전 발언 연설을 보면은 계속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 인플레는 눈에 띄게 둔화했지만 여전히 2%는 상회하고 있다. 우리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고 노동시장은 팬데믹 이전의 상황, 즉 강하지만 과열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돌아왔음을 시사한다. 최근 실업률 4.1% 나왔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숫자다. 명목 임금 상승률은 지난 한 해 동안 완화되고 있다. 우리는 물가가 2%로 돌아가는 강한 확신이 커지기 전까지는 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1분기에는 이런 신뢰를 갖지 못했지만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약간의 추가 진전을 보였고 더 많은 양호한 데이터를 본다면 즉 인플레가 2%로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거란 데이터가 나온다면 우리는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긴축을 너무 빨리 줄이게 되면은 인플레가 다시 악화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가진 유일한 위험이 이 인플레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최대 고용을 또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긴축을 너무 늦게 줄이면 경제 활동과 고용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매파도 비둘기파도 이게 허리 지금 우리 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밸런스에 치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통화정책 보고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5일날 나왔지만 여튼 내용이 방대하지만 쟁점만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GDP가 축소되는 상황이 좀 보이죠. 1분기가 1.4로 내려갔고 지금 2분기 GDP 나와 보시면은 1.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것의 주된 원인으로는 순수출과 재고 투자의 큰 하락에 기인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이 GDP가 이렇게 정의가 되죠.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인데 이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X 마이너스 M은 순수출입니다. 이 순수출 X-M이 줄었고 이 재고 투자 I가 좀 줄었다. 근데 이 통화정책 보고서 따르면은 이게 이 볼러타일 카테고리,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영역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GDP 하락이 침체로 연결되는 그런 그림으로는 연준이 보지 않는다. 결국 민간 국내 최종 구매, 소비자 지출이나 사업 고정 투자 그리고 주거 투자 같은 이런 사항은 1분기 조금 감소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솔리드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침체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연준은 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은 지금 앞서 파월이 강조한 대로 점진적으로 냉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졸지 보고서 봤을 때 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구인 건수가 초과하고 있다. 완벽한 냉각, 얼음장 같지는 않다는 거죠. 실업률이 좀 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로 이 NFIB의 설문조사 따르면은 5월에는 작년 말에 비해서 향후 3달 동안 직원 추가 계획을 가진 추가 채용 계획을 가진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 설문조사 따르면은 이 기업의 고용 계획이 21년 중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업의 채용 감소 플러스 이 노동 공급이 순증가를 지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이민으로 인해서 미국 인구 자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실업률이 늘어나는 게 이 일자리 구인 건수 하락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이민의 증가를 통한 노동 공급 증가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노동의 감소, 실업률의 증가를 우리가 경기 둔화 신호로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우리 물가의 마지막 장벽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 PCE로 볼 때도 주거비라는 애가 후행하는 지표라는 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2년 중반 이후에 임대료는 둔화됐고 그 성장률은 팬데믹 이전의 평균 속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고요. 반면에 PC 가격을 보면은 이 주거비는 여전히 이 높은 인플레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이 시장의 요금이 렌트가 기존 세입자에게 서서히 반영된다는 걸 의미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PC 주거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된다? 점진적으로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감소의 시기와 정도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시장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한 이 PC 주거 서비스 인플레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결국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지표에 따라서 코오로직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 주거비 지표가 이 싱글 패밀리 윤실 보면은 좀 올라가는 것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 연준이 보는 통화정책 보고서로 본 주거비라는 이 정체는 뭐냐? 지금도 후행하는 것이며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거비가 이 본질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확 증가하는 모습으로는 연준이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이런 얘기를 몇 개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이민이 뭐냐? 이민은 도대체 인플레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왜냐하면 이민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증가해서 이게 디스인플레,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옮기면서 물가 상승을 자제하고 또 GDP도 늘리는 그런 플러스 효과 낼 수 있지만 어떻게 또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택 가격을 부추겨서 이 사람도 오면 다 집을 뭐 사거나 렌트해야 되잖아요. 이게 수요를 증가시켜서 이게 물가를 올리는 이런 영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더 영향을 큰 거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장기적으로 보면 중립인데 단기로는 확실히 디스인플레 요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지금의 경제 둔화, 실업률 상승, 노동시장 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침체 위협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히 실업률이 최근에 3룰에 후습되기 직전까지 올라갈 만큼 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과연 위기 요인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역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실업률 같은 거로 봤을 때 침체를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스인플레가 지금은 공급 측면의 회복이냐, 즉 경제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이냐 아니면 수요 둔화에 의한 것이냐. 이게 작년에는 파월이 이 공급 측면의 긍정적 충격, 그래서 GDP가 굉장히 잘 나오면서 물가가 떨어진 이유로 이 공급 측면의 긍정적 충격을 굉장히 파월이 강조를 했죠. 이게 올해는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의 이 디스인플레 국면이 경제 둔화를 시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파월은 두 가지 효과가 다 나오고 있다.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즉 이 얘기는 뭡니까? 결국 경기가 크게 부진하지 않아도 여전히 살아있는 공급 측면의 긍정적인 충격 때문에 물가 상승은 잡힐 수 있다. 디스인플레가 여전히 나올 수 있다. 즉, 이 수요의 급격한 위축이 없더라도 성장을 담보하면서 미국이 디스인플레가 가능하다는 소위 골디락스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침체 없이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9월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4월에 이날 9월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는 힌트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지만 반대로 9월 인하를 하겠다는 신호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파월의 목표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겠다가 목적이었다면 오늘 그의 발언은 굉장히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의 발언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연준은 현재로 침체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의 실업률 상승, 지금 4.1%의 실업률은 위험하지 않다고 본다. 최근 들어 점점 연준이 이 물가보다 고용의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고용의 약화가 급격해진다면 금리 인하 배경이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다. PCE로 본 주거비 역시 CPI와 마찬가지로 후행하는 지표이며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연준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속보 형태로 보내드린 파월 발언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월가을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